네, 자, 고용노동직과 직업상담직 분들, 예, 반갑습니다. 자, 직렬변 강의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뭐 고용노동, 고용노동부가 뉴스에 안 나올 날이 없죠. 가장 코로나 이후로도 원래도 뭐 그랬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가장 바쁜 부서 원탑이면 이제 고용노동부죠. 뭐 지난해는 장관님까지 앉아가지고 야근을 같이 했다는 그 전설의 고용노동부입니다. 자, 증열 강의는 이제 앞에 거를 좀 듣고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따로 들으셔도 뭐 크게 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교재를 보시면 교재는 이제 뒤에 한 뭐 100여 페이지 정도 그 증열편이 들어가 있는데요. 교재 중에 지금 강의할 6장은 그 후기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들, 어떤 기출들이 나왔는지 일단 기출부터 이제 정복을 하고, 예, 일단 우주 정복부터 하고, 아니죠. 예, 지구부터 정복하고, 그다음에 뭐 우주로 나가시든 안드로메다로 나가시든, 그러니까 지구 정복부터 하려면 네, 그 기출부터 일단 장악을 하셔야 되니까 기출을 좀 깔끔하게 좀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좀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좀 말재료들을 이제 고르실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또 무엇보다 고용노동 혹은 뭐 직업상담직 관련된 뭐 고용노동부죠. 예, 뭐 직렬은 나눠져 있지만 하여간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말재료들을 넣어서 이제 오분 발표, 그다음에 직무형 지난해 나왔던 거, 그리고 상황형들, 또 직렬에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만 좀 6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정책편, 업무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예, 업무 정책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무시하게 뭐가 많죠, 고용노동부가. 예, 그러니까 아마 전체 그림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게 뭐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목도도 높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뭔가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 약간 착시 효과가 좀 있는데요. 이따 뭐 강의 드리겠습니다만 뭐 대략적인 건 좀 아셔야죠. 뭐 여러분 고용노동부 들어가시니까 대략적인 건 아셔야 되는데 다만 간단하게 주요하게 좀 기본 개념 정도 아시고 또 뭐 예전에 간혹 뭐 근로기준법의 뭐 일부 조항들에 관련된 퀴즈형 질문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는 거의 없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저는 글쎄 뭐 질문이 있거나 없거나 예, 뭐 임금의 정의나 예, 기본적인 뭐 통상임금, 최저임금 이런 정도의 거는 약간 일하시는 분들의 약간 상식 같은 개념이잖아요. 뭐 특별한 전공 지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뭐 그 정도의 약간 상식과 소양 정도를 좀 깔고 무엇보다 이제 희망 업무, 관심 업무 관련돼서 본인이 관련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좀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후다닥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를 보셔도 예, 뭐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분량을 많지 않게 하고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거는 한 두어 시간 정도 좀 정리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뭐 혼자 보셔도 물론 됩니다만 뭐 정신 사납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분류와 체계를 좀 잡고 또 우선순위를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책 맨 뒤에 근로기준법 전체 전문을 최근 버전으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뭐 그거는 꼭 보셔라 이런 건 아니고요. 글쎄요, 저는 뭐 근로기준법을 뭐 예전에도 뭐 대학 때도 본 시절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뭐 큰 분량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아주 기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제로 차원에서라도 한번 봤다. 뭐 이 정도. 뭐 대충 법이 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뭐 제가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하는 조항 관련된 것들만 조금 짚는 방식으로 좀 마무리를 전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제 강의 목적은 뭐 어떤 걸 답변이 좋냐 마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경험, 경력 또 나름대로의 관심 뭐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라는 큰 약간 공룡 조직이죠. 예, 공룡과 같은 데서 어떤 지점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거리를 찾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어떻게 좀 답변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은 효과적일지 가성비 측면에서 좀 여러분을 좀 가이드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로 넘어갈게요. 자, 교재 뭐 마찬가지로 교재 그대로 띄워서 그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제 대전제는 이제 강의 들으시기 전에 제발 지난해 고용노동 후기 뭐 최소 한 10개 정도는 좀 보고 좀 이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고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뭐 드리고는 싶은데 예, 그거 좀 시간 없고 그러시면 일단 뭐 10개, 10개도 좀 적으시면 한 5개라도 쭉 한번 집중해서 한 2, 30분 정도 시간 좀 내셔서요. 뭐 쭉 비교해 보시고 대략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뭐
앞에 공통 강의에서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고용노동 직업상담직 분들은 자기 직렬 거 좀 쭉 한번 라운드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업상담직 분들은 뭐 후기 자체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대략 전체의 면접의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시 또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과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 같아서 보신 걸 전제로 하고 포인트만 좀 짚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핵심적인 준비 사항은 뭐 보셨으면 이겁니다. 그죠? 희망, 부처, 관심, 업무, 뭐 블라블라. 다음에 그 관련돼서 본인의 뭐 노력이나 장점 관련된 경험들, 그다음에 앞으로 뭐 할래? 이런 얘기. 뭐 요거를 이제 핵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시고요. 예, 뭐 고용노동 정책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니다. 그죠? 뭐 지역적인 좀 수치나 물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말로 쓸 재료가 있다면 뭐 그런 건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겠지만 뭐 약간 지연 말단적인 걸 갖고 계속 가지 마시고 그죠? 일단 숲을 장악하시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셔야 될 그 포인트를 잡고 큰 둥치나무들 몇 개 정도 골라 놓으시고 그 큰 둥치나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로 이제 들어가셔야죠. 그 해당되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한두 개 정도 고르셔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뭐 근데 정책의 개요 관련된 뭐 경험이나 사례 또 뉴스 구글링 좀 하셔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구글링 하시거나 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같은 걸 보시고 등등등 해서 이제 구체적인 적용 사례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리고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개선 방안들 이렇게 찾으시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우선순위라고 하죠. 공무원들이 우선순위라는 말 좋아하는데요. 우선순위를 좀 본인이 좀 잡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제가 워크북에 이제 노트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노트 3장, A4 3장짜리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메모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본인 스스로의 단권화 노트. 근데 아카이브, 저는 뭐 아카이브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좀 쌓아 놓으시는 게 좋겠다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좀 해 놓으시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몇 가지 고용노동 부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 공식에도 그렇고요. 뭐 일부 학원에서도 자꾸 이게 고노부 하는데 이거는 되게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고노부라는 부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식 명칭입니다. 여러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약칭이 전부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약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혁처라는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지? 인혁처 그러시는데 인사처입니다. 정확히 약칭은 고용노동부의 약칭은 정확하게는 고용부입니다. 고용노동부. 그래서 약칭으로 하면 고용부가 되겠습니다. 고용부. 고노부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풀네임으로 그냥 고용노동부라고 하시는 게 전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약칭을 하실 거면 고용부입니다. 정식 약칭은. 제가 왜 이 얘기 노동부라고 적어놨느냐? 거기 계신 분들은 노동부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십니다. 특히 위로 올라가실수록 이 말에는 좀 함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용과 노동 두 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고용을 잘하게 해주는 것과 그다음에 노동 관련된 분쟁들을 처리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고용을 잘하는 데서는 뭐 노사의 조정이나 갈등해서 사측 입장 노론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약칭이 왜 고용부냐? 우리 일하는 건 노동부다. 또 예전에는 사실 노동부라고 초초에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은 노동부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프라이드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자들 어려우신 분들을 뭐랄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약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처라는 자긍심과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용부라는 말에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바뀌셨죠. 그 직전 장관님은 이제 고용노동부 관료로 오래 생활하셨던 뭐 뼈가 잔뼈가 굵으신 분이시고, 그 전전 장관님이 그 당에서 좀 꽤 좀 힘 좀 목소리가 크시던 여성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뭐 마지막에 들었는데 여성 장관님이 이제 퇴임사로 제가 이제 이루고 싶은 일 중에 하나로 이 약칭을 앞으로 자기 생각에도 약칭을 고용부라고 할 게 아니라 노동부라고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좀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퇴임사에서 하셨다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요. 뭐 그 정도로 안에서 이 노동부라는 말이 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고노부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좀 인상이 좀 미간이 찌푸러지십니다. 아마 후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로 그때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걱정돼서 전화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면접을 끝나고 나서 걱정돼서 저한테 이제 카톡인가 전화인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업을 했더니 면접인이 딱 정색하시면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
고용부요. 바로 정색하시고 얘기하셔가지고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대요. 아, 네, 예, 고용노동부 좀 했더니 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얼굴 빡 그러셔가지고 연락이 당황해서 되게 큰일 난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면접에 영향이 있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좀 결례스러운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에도 여러 가지 역사와 함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여러분들이 예, 뭐 고노부 고노부 이런 말을 좀 쓰지는 절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저 단톡방에서도 자꾸 뭐 이렇게 아이디로 고노 고노 뭐 이렇게 쓰시는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괜히 또 사소한 거 같지만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고용노동부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드가 되게 강한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예,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지청도 많고 예, 프라이드가 강하다는 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많으세요. 참고로 고용노동부 뭐 센터가 됐건 지청이 됐건 예, 뭐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겠습니까? 예, 사장님들이 뭐 오실 일이야 뭐 조사받으러 오시는 거 외에는 딱히 오실 일이 없겠고요. 대부분 뭐 그죠? 예, 월급 못 받으신 분, 뭐 부당 행위를 당하신 분, 뭐 예컨대 뭐 회사에서 예, 부당한 차별을 받으신 분, 뭐 갑자기 이유 없이 잘리신 분, 또 직장을 잃으셔서 실업급여 그죠? 받으러 오신 분, 또 오시면 또 이렇게 증명을 해야죠, 그죠? 내가 열심히 구인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여러분 같이 젊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도 좀 뭐 하시게 되니까 좀 자존심도 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사분규가 있으면 또 예, 뭐 양쪽에서 좋은 소리 들을 거 없겠고 예, 그런 조금 원래 사람이 밥그릇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아무리 우아하더라도 밥그릇 앞에서는 사람이 예, 좀 가열차지게 마련입니다. 생계가 달려 있고 또 직장인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좀 전투적이 되고 좀 목소리도 커지고 예, 좀 육두문자도 좀 나오고 뭐 그렇게 되죠.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그 만나시는 분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따라서 이제 글쎄요 약간 소명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공간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공식회에서 뭐 세무직이 빡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그냥 컴퓨터 일과 전화 일이 좀 그런 거고요. 거기는 돈 있는 분들이라 그렇게 거칠고 이렇게 쌍욕하시고 이러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세금이야 그냥 또 있는 돈 내는 거니까 큰 건 아닐 텐데 여기는 진짜 먹고 사느냐 마느냐 이런 절박한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런 상상을 좀 하세요. 그래서 되게 소명감도 많으시고요. 또 이거 일이 빡센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그러니까 팀워크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죠. 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좀 예, 이렇게 고성 지르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옆에 선배들이 가만히 안 두실 겁니다. 예, 뭐라고 예, 좀 말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제어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직들 들어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용노동부는 뭐 각자 일이 빡세니까 좀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막 힘들어 죽겠다 이런 소리를 잘 안 하세요. 참고로 힘들어 죽겠다는 일을 많이 하시는 데는 예, 세무직이 좀 많으시고요.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고용노동이 좀 더 스트레스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뭐 힘들다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뭔가 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뭐 예, 뭐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그죠?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또 약간의 갈등, 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부정수급이나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참, 이거 그 뻔히 알면서도 약간 그렇죠. 생계가 좀 걱정이 되니까 그냥 약간 모르는 척하는 것도 조금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직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좀 예,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류의 스트레스는 있는데 업무가 진짜 심을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나랑 졸라 진짜 안 맞는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세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럴수록 팀워크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 조직일수록. 그래서 뭐 끈끈하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 다른 직렬이나 다른 조직에 비해서 다른 조직은 대부분 이제 개인주의적인 게 되게 많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팀워크가 되게 강합니다. 이 팀워크를 예,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고용노동부인데 긴고지 이렇게 약자로들 많이들 부르시던데 긴급 고용 지원 안정금입니다. 지난해 예, 기억하시면 갑자기 이제 자영업자들 등등등 그러니까 선별 지급이 아니라 좀 피해 업장들 쫙 지원금을 예, 순식간에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한 50만 명, 60만 명, 뭐 70만 명. 그러니까 단위가 작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원금을 나눠준다 하면 다 고용노동부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뭐 보편으로 그냥 다 주는 거면 신경 쓸 거 없죠. 그냥 싹 주면 되니까. 하지만 어느 업체에 뭐 매출액이 떨어진데 어디 이렇게 고르기 시작하면 자격 요건을 다 확인하고 오케이를 해서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되는 대로 인력 되는 대로 조곤조곤 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훅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 야근할래. 그래서 나한테도 시켜. 그러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업체들 확인하고 서류 확인하고 하는 거를 장관님이 직접 하셨고요. 장관님이 직접 하시면 예, 온데 뭐 자기 업무를 상관없이 전 직원이 딱 예, 다그 센터에서 관할 지역과 딱 나눠 가지고 예, 한 뭐 일주일 보름 이런 만에 다 확인해서 처리해서 제가 정확히 뭐 보름인 것 같도록 기억이 되는데 하여간 1, 2주 만에 그 많은 거를 한꺼번에 처리한 예, 대한민국 공무원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로는 아마 초단기로 예, 그렇게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아까 말씀드린 전임 장관님은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신 분이세요. 물론 행시 출신이시긴 하지만 거기서 고용노동시만 평생 잔뼈가 굵으신 분이시고 분위기를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 할게. 뭐 니들도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니들도 해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해야 되니까 그냥 나도 할게. 이런 게 좀 강했던 걸로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팀워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면접 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그 각자 직렬마다 약간 고유의 그게 있어요. 기관별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윗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팀으로 그죠? 서로 십시일반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서로 좀 도와주고 상부상조 그죠? 으쌰으쌰 그죠? 또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여러분. 예, 뭐 받으시면 지원금이야 받으면 당연한 거고 조금 늦거나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면 예, 뭐 욕도 좀 나오고 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소명 의식이 있다라는 것 같이 연결 지어서 그런 어떤 마인드, 예,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소명 의식과 자긍심이죠. 그러니까 자긍심과 그리고 또 서로 도와준다는 이런 어떤 이런 팀지향성 보통 이제 인사조직 쪽에 팀지향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캐릭터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노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뭐 딴 데서 왔다 갔다 부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개 그냥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으로 이제 말뚝이라고 하는데 계속 거기 계셨던 분들이시고요. 이거를 뭐 쭉 보아 오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 그런 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지식이 많고요, 내가 뭐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높고 뭐 관련된 과목을 수강을 했고 뭐 이런 것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물론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했으니까 다만 그런 게 없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떤 조직의 특징이나 업무적 특징들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생각을 하시고 단지 이제 이게 제가 뭐 정책 때 많은 설명들을 물론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정책은 어떻고 뭐 대상이 어떻고 여기는 이런 점에서 제도의 취지가 어떻고 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정보적인 소양적인 차원이고요. 본질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 앞에서 고노부 이러면 진짜 약간 시스템을 약간 빈정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오는 애가 진짜 기본이 안 돼 있구나. 라고 속마음으론 뭐 면접 때 그것 때문에 미흡을 주지는 않으시겠지만 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시고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대놓고 그냥 노동부라고 하세요. 노동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 노동부에서는 이러면 예, 아마 윗분들 중에는 친근함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다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 가시면 원래 직렬 신문 아카이브라고 해서 여기 뭐 공통 질문 직렬 어떤 거 나왔고 다음에 뭐 이제 고용노동 직렬 질문 관련된 데서는 뭐 요런 게 있었고 교재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뭐 있으면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환경 된 얘기 뭐 주로 이제 힘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요런 분위기 업무 강도 세거든요. 좋은 소리 못 듣는 대표적인 직렬이기 때문에 뭐 등등등 뭐 요런 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제가 뭐 근로 감독관 질문부터 해서 제가 수강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질문들이 다 보여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후기를 쫙 모아놓고 쫙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딱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이즈가 뭐 사람은 다른데 질문이 비슷한 질문이 오면 이 질문제 이렇게 있구나 순서대로 있구나 가끔 질문제 있는 순서도 보여요.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구나까지도 뭐 짐작이 되는데 고용노동 워낙 많으시니까 또 직업상담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로 직업상담은 지난해 기준으로 고용노동과 뭐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직업상담직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고용노동 후기 동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직업상담직 것만 보지 마시고 자 아무튼
요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예, 뭐 간단하게 뭐 부당노동행 이런 퀴즈 질문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아주 소수지만 자, 예전에 뭐 했는지 다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직업상담직은 특별한 질문 자체가 없었고요. 질문지를 보시면 고용노동과 동일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뭐 직업상담직에서 필요한 자질 뭐 요런 류의 그냥 질문지 질문 외에는 예, 특별한 게 없었다라는 것 아마 후기를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가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페이지 말재료 탐색.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후기를 좀 보셨으면 아, 이러이러한 게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좀 막연한 감 정도는 충분히 가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할 거리, 제가 말재료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말할 거리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 좀 서칭하고 찾아내고 탐색하고 좀 축적할 것인가? 제가 앞에서 이제 노트에다가 좀 메모하시라고 저 앞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것들을 좀 경험부터 시작해서 정리하면 좋겠는지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는 게 예, 순서상으로 좀 맞을 것 같아서 그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네, 포인트라고 했는데 핵심은 일단 직무용 후기를 작년 거를 일단 보세요. 일단은 예, 직무용 후기만이라도 쫙 일단 먼저 보세요. 쭉 먼저. 5분 발표 먼저 보지 마시고 직무형만 쭉 한번 보시고 아 여러분이 가장 그런 거죠. 저 경험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부만 했는데 어떡하죠? 말할 게 없는데 대부분 그러시는데요. 제가 장담하건대 열에 여덟에 아홉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따 후기 보겠습니다만 특별한 거 다 없으세요. 뭐 그냥 유일하게 있다면 뭐 이렇게 고용노동 관련된 법규를 공부해봤다, 뭐 선택 과목이다 이런 거랑 물론 이제 직업상담직 분들은 이제 일부 그쪽 현직 경험 관련된 유관기관에서 좀 일을 해보셨다, 뭐 이런 것 정도가 있겠고요. 또 뭐 고용노동 지원하신 분 중에 일부 자랑은 뭐 직업상담 자격증, 예, 뭐 가산점이 있으니까 그거 좀 따랐다, 뭐 그 정도 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없는 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사이즈를 얘기하고 자기의 장점이나 연결을 시켰는가를 먼저 좀 파악을 하세요. 제가 이걸 하는 건 이거 자체도 물론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되게 이제 경험 없다 그래서 그것부터 약간 쫄리셔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불안증으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다는 어떤 심기경호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내 말재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아 대충 요 정도 사이즈면 되겠네 뭐 아유 다 비슷하네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뭘 말하지 아마 보시다 보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경험 그죠? 내가 관련된 경험 다음에 역량 내가 이런 거 좀 잘해요 뭐 이런 거 다음에 내가 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요거는 이제 이번에 수업이 바로 이제 이게 찾는 과정들을 먼저 좀 얘기하는 것이고 노트에다가 조금 좀 메모를 간단하게 하시라는 말이고요. 요거를 이제 저랑 같이 하시고 뭐 이제 강의를 제가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찾으셔야겠죠. 선택도 하시고 고르시고 좀 이런저런 문제 각자 준비를 정리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걸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제 말 연습은 좀 하시면 좋죠. 좀 정갈하게 뭐 말을 못 하실 분이야. 여러분 걱정과는 다르게 말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닥치면 다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고 답변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답변 못할 질문이 없어요. 다만 내가 자랑할 얘기와 내가 좀 앞세울 얘기, 어필할 얘기를 좀 잘 준비한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하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지 말을 하냐 못하냐 차이는 아닙니다.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거나 자랑하거나 얘기할 걸 준비한 거를 좀 말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죠. 당연히 뭐 저는 스터디에서도 물론 하시지만 스터디보다는 혼자 중얼중얼 하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뭐 지방에서 또 뭐 스터디 구하시기가 어렵거나 또 지방직이나 뭐 다른 시험들 이후에 준비하시다 보면 스터디 하시는 것이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냥 혼자 준비하시는 분도 적지 않으신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혼자 하시면 또 비교치가 없으니까 또 쫄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합격생들 모의 면접들을 다 했었습니다. 직렬별로. 그거는 나중에 뭐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 준비가 되셨을 때 오디오랑 그분들이 쓴 답지랑 그다음에 예, 모의 면접했던 오디오 제가 영상 촬영은 안 하고요. 예, 오디오와 다음에 제 커멘터리 뭐 이런 거 좋다 이런 거는 좀 그렇다 뭐 평가표 평가지까지 뭐 가능하면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대충 비슷하네 내지는 아 이런 건 괜찮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면접 준비 기간에 필요에 의해서 좀 하시면 되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나서 이걸 좀 어느 정도 보셨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요 말재료 자 그럼 말재료의 전체 폭 사이즈를 좀 보는 식의 바로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좀 압축적으로 먼저 좀 빨리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전 리뷰는 하시라는 얘기고요. 2017년에도 사실은
지난 그 해에 말했던 직무형과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뭐 누가 또 물으시던데 원래도 지난해처럼 직무형 예고돼서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공고문이 나와봐야 알긴 하는데요. 어차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준비해 놓으시면 일반 경험형 그냥 나오더라도 그 여기서 준비하셨던 여러분들이 자랑이나 정리해 놓으신 경험들을 위주로 해서 약간 돌려 막으시면 되는 거니까 만약 공고문에 그냥 일반 경험형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돌려 막고 같이 할지는 따로 제가 플러스해서 따로 추가 강의를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그냥 맞추면 되는 거고 이거는 어차피 경험형이 나오더라도 개별 질문에서 뭐 다 물을 거기 때문에 조곤조곤 어차피 준비를 하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뭐 나오네 안 나오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본 준비는 해놓자 정도의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용노동과 관련된 경험, 관심 부분입니다. 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제가 크게 관련된 경험이나 뭐 서비스 경험이나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첫째, 관련된 경험, 직접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용노동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 일하시는 모든 게 다 고용노동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당연하게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나도 안 해봤다, 진짜 어디에서도 조그맣게 돈 받고 일해본 게 단 한 개도 없다,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알바를 예전에 했거나 뭐 누구 잠깐 누굴 도와주거나 뭐 다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서를 썼거나 최저임금, 뭐 체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장이 월급을 늦게 준다든가, 뭐 지금 돌아봤더니 내가 야 돈도 안 받고 일했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도 못 받았네, 뭐 이런 경험까지 포함을 해서 회사 다녔던 분들은 뭐 당연하게 뭐 근로계약서도 있을 거고 뭐 약간 부당노동 행위, 다음에 뭐 실업급여, 만약에 다니시다가 관두셨으면 이제 실업급여도 받으셨을 테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또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뭐 제 친구, 가족, 뭐 저희 뭐 동생이, 언니가, 뭐 오빠가 등등등 회사 다녀서 그만둬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았다, 뭐 등등등 뭐 이런 관련된 경험이 주변에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서 취재해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판 이렇게 관련된 경험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일단은 두 번째, 요거와 상관이 없이 본인이 여러 가지로 대인 서비스를 했던 경험, 왜냐하면 고용노동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을 기본적으로 상대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야 되는 일이고 그 민원인이 항상 밝은 분들은 아니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대인 서비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고객 응대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런 데 좀 익숙하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CS, 그 이제 그 클레임 들어오는 것, 뭐 문제 제기하는 것, 항의하는 것, 뭐 욕하시는 분, 뭐 이런 거 많죠. 편의점 하도 뭐 취객들 많이 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응대를 어떻게 매끄럽게 잘 했던 것들도 좀 떠올려 보시고요. 또 하나, 대인 스트레스. 사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싫은 사람하고도 그래도 원만하게 그래도 진행할 건 진행하고. 근데 스터디할 때 진짜야 쟤는 뭐 학을 뛰는 뭐 그런 누가 있더라도 뭐 같이는 일이니까 같이 이렇게 오돈오돈해서 했다,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법을 되게 많이 묻는데요. 그러니까 뭐 업무적 특성 때문에 그런데 면접 질문도 스트레스 뭐 어떤 때 스트레스 받냐라거나 뭐 싫은 사람과 일해본 경험이 있냐, 이런 거 많이 좀 간혹 묻는데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물론 이제 운동을 해요, 영화를 봐요, 음악을 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안 괜찮다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해소법도 팀 지향성. 그래서 뭐 같이 그냥 끝나갖고 뭐 치맥 한 잔씩 하면서 또 선배들, 상관들 뒷담화 해가면서 풀더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뭐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잔 놓으면서 뭐 두런두런 해가지고 좀 뭐 배우더라, 선배들한테도 이야기를 듣더라, 선배들이 라떼는 더 심했어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게 되죠. 뭐 그런 경험, 선배들이나 윗사람들의 경험이나 조언을 통해서 그저 이런 스트레스를 풀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를 합니다. 또 원래 그런 것들을 물으려고 사실 하는 질문이기는 한데 만약 그런 게 있으시다면 이것도 기왕이면 뭐 혼자 음악 듣는 것보단 그런 식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관계 속에서 푸는 거, 같이 뭐 등산을 가거나 뭐 예전에 저희 그때는 이제 남자들끼리는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에 같이 목욕탕, 사우나라고 그때 안 하니까 목욕탕이라고 했는데 목욕탕 같이 가서 등 밀어주면서 또 끝나고 나오면서 바나나 우유 하나씩 먹고 나오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팀워크를 다지는 행위였죠. 아무튼 그런 유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공 관련돼서는 뭐 들은 거 있으시면 좋죠. 뭐 전공자 법학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뭐 선택 과목 아니더라도 대학교 때 뭐 법과 이해 이런 교양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만한 파트 중에 뭐 노동 관련된 법이 조금이라도 뭐가 있었으면 껴가지고요, 그냥 뭐
했다 이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죠? 예,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써야지 뭐가 있는 거니까 성의 표시하는 개념으로요. 그다음에 현직의 업무에 관련된 이해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플래시북이라고 따로 이렇게 보충 자료들을 따로 모아놓는 구글 링크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 거기에 링크들 다 있고요. 아마 이걸로 검색하셔도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검색해 보셔서 좀 옛날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업무 현장을 좀 자세하게 좀 잘 다룬 프로그램을 제가 권해서 좀 보는 것이고요. 조정풍이라고 뭐 고용노동부가 스폰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 유명했죠. 그래서 재작년 후기에 보시면 이 얘기들 다들 많이 하셨어요. 뭐 면접인도 많이 물어보시고 고용노동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뭐 처음이니까요. 참고로 이제 일본 드라마가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본 그 고용 근로감독관 일본판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약간 코믹한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거를 좀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권해드렸는데 또 한국판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래도 그 뭐 내용은 좀 판타지로 갔죠. 고용노동이라는 게 해결을 뭐 드라마로 해결을 하려면 현실에서는 그렇게 해결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약간 판타지물로 약간 바꿔가지고 해서 좀 현실감은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 업무의 진행 과정들 뭐 등등등 약간 좀 코믹하게 돼 있지만 그 디테일은 취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그 해결 과정은 이게 만화고요. 그 어떤 그 업무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 취재가 잘 돼 있어서 한번 그냥 심심하실 때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뭐든 그래도 뭐 몇 개, 뭐 두세 개, 한두 개 정도, 뭐 서너 개 이상은 충분히 뭔가 말할 거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후기를 보시다 보면 다 이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영끌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뭔가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 뭐 이 정도까지 하자. 경험이 적으면 이제 딴 거 가지고 좀 보완을 하시면 돼요. 그죠? 내가 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를 가지면 되죠.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경험이 좀 부족하면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죠. 그때 가봤다. 몸준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몸으로 면접 준비하는 것 일종의 성의 표시죠. 뭐 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뭐 고용청은 이제 가까운데 다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죠?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뭐 무슨 면허 받거나 무슨 허가 받아서 들어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무슨 총무과 예전에는 좀 총무과 연락해서 뭐 미리 좀 가겠다 그러면 대부분 좋아라들 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 현직들 있으면 이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오면 또 뭐 얼마 전에 들어온 신규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뭐 야 우리 이러고 있을 테니까 한 시간 커피 마셔줘 같이 놀아줘 그래서 복도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두런두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서 그렇게 업무 부담 주는 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건 적당히 하시고요. 다만 한번 다녀오시는 거야 들어가셔서 수인님한테 인사 꼬박 잘 하시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인님한테 인사 잘하는 친구들이 일도 잘해요. 그건 제 경험칙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들어가시면 뭐그 어떻게 센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안내도 붙어 있을 거고요. 또 팜플렛 브로셔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뭐 지원금 신청하세요 뭐 등등도 한번 쭉 보시고 거기 뭐 번호표 뽑고 앉아 있을 텐데 번호표 뽑지 말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게 뭐 실업급여 이쪽이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을 텐데 거기도 한번 보시고 어떤 분들이 오시나도 유심히 보시고 요 안내데스크 저기 뭐 민원대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 풍경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현장감을 느끼는 데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가까운 데 있죠. 그런 데 가시고요. 뭐 지방청, 지청까지 가시는 것도 뭐 가셔도 되는데 거기는 더 볼 게 없어요. 지청은 민원이 직접 오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지청이나 센터, 지방고용청보다 그냥 지청이나 센터 쪽으로 좀 가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다녀오시는 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보시고 브로셔도 보시고 뭐 제가 예전에는 뭐 여기 보니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뭐 구직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어서 혹시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오바 같고요. 뭐 요거 그냥 옵션으로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접촉 경험입니다. 이것도 많이 질문을 보시면 나와 있죠, 그죠? 직장 경험이 있으면 실업급여 뭐 그때는 어땠냐, 해봤더니 불편한 게 없더냐, 뭐 요 정도의 느낌.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했는지도 좀 뭐 조금 시간이 지났더라도 좀 떠올려 보시고 그때랑 또 지금도 혹시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지 물론 이제 이따가 제도를 보겠습니다만 매년 조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것도 좀 비교해 보시면서 뭐 좋았던 점들이나 좀 개선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직 관련돼서는 워크넷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청년 워크넷도 있고 워크넷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잡코리아만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공식적인 취업 포털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어떤 업체들 올라와 있고 어떻게 했는지도 좀 보시고요. 뭐 좋은 게 있거나
뭐 찾아보시고, 다음에 뭐 친구 본인은 뭐 공시 준비하시니까 이제 이걸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했거나 혹은 주변에서 예전에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취업성공 패키지, 추상패 좀 했던 뭐 친구나 지인들이 있으면 어땠는지와 또 어떻게 됐는지 좋은 점 아쉬운 점도 좀 주변에서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뭐 고용지원 프로그램 이것만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시고 주변에 이런 고용노동부 관련돼서 뭔가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본 분이 주변에 계시면 친구 등등등 꼭 좀 물어보시고 좋은 점, 아쉬운 점, 또 현장의 목소리 이런 거 되게 좋아라 하십니다. 이렇게 현장분들이 뭐 친구가 이랬다 그러면 뭐 어떻다느냐 이런 거는 그냥 묻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일선에서 이게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거를 청취하는 걸 되게 좋아라 합니다. 이게 업무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본인이 아니더라도 얘기를 내시면 되게 좋아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쓸거리가 말할 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것만 꼭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좀 한두 가지 말재료를 좀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몸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 이제 머리로 하는 거. 자, 뭐 여러 가지 좀 찾아보실 수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문서는 업무 계획입니다. 업무 계획이고요. 이 업무 계획은 뒤에 보시면 7장에 제가 업무 계획을 전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따로 모아서 요거를 7장에서 주요하게 제가 강의를 드릴 겁니다. 제가 뭐 고용노동에 대해서 무슨 깊은 이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 차원에서 우선순위나 중요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의미나 뭐 배경 정도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요거는 뭐 따로 다운받으실 건 없겠고요. 다음에 뉴딜 종합계획은 요거는 뭐 이걸 다 보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링크도 있기는 한데, 뭐, 요거는 고용 안전망 관련된 얘기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뭐, 인공지능 블라블라, 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노동 환경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좀 선도적으로, 뉴딜이라는 말이 그런 것이죠. 선도적으로 뭔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거 개발하는 것, 고용노동과 관련된 것은 이제 디지털 인재 육성 사업, 이게 인재 개발 측면에서는 디지털 산업 육성 방안이고 또 중요한 건 사회 안전망입니다. 여기 껴서 있는 게 뭐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되잖아요. 뭐 망해가는 데는 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교육 뭐 전직 프로그램 등등등 평생교육 관점에서 지원을 하는 것 한 가지와 또 그동안에 이제 전직 활동을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업부족. 그래서 이제 전국민 고용 안전망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요 문서까지 보실 건 없겠지만 이따가 업무 계획하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지가 있습니다. 뭐 기관지는 한번 뭐 다운받아서 보시는 건 뭐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사회보라고 하죠. 이따 홈페이지 보실 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회보가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으시면 뭐 다른 거 아니고요. 뭐 이런 걸로 도움받았어요. 이런 분들의 수기. 다음에 현장에서 이렇게 업무를 해요. 이런 현장 필드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아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고요. 필요한 거는 좀 사례 같은 걸 간단하게 메모해 보셔서 여기서 봤더니 뭐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다 류의 얘기거나 아니면 뭐 어느 지청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성과가 났다는 얘기가 좋았다라든가 또 일부 적극 행정 사례들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찾아가시고 좀 메모를 해두시거나 그런 용도로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쭉 그냥 PDF 다운 받으셔서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홈페이지는 당연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뭐 좀 보셔야 될 거고 이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각 지방별로 지청도 있고요. 센터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따로. 근데 이제 센터는 너무 좀 실무적인 것만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고용노동부 페이지가 메인이고 뭐 지청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대민 업무에 관련된 메뉴가 조금 더 있지만 뭐 정책이나 보실 거는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보면 뭐 현재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은 요 지청 요 단위에서 이제 보시면 지방노동청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큰 틀에서 고용노동 일반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좀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요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워크넷도 있고요. 뭐 청년 워크넷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말씀. 뭐 그냥 눌러 보시고 어떤 업체가 있는지 등등등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잡코리아나 이런 것도 좀 비교해 보시고 등등등 한번 둘러 보시는 거는 좀 권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팝업이나 이런 거 관련된 얘기들은. 다음에 고용노동부는 블로그를 되게 운영을 예전부터 아주 잘했습니다. 옛날에는 고용노동부 이제 무대리라는 캐릭터 좀 유명하신 분이 있죠. 그분 캐릭터를 써서 이제 고용노동 무대리라는 블로그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예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그래서 그 블로그를 되게 운영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엔간하시면 이제 블로그는 좀 팔로우는 아니고 이게 북마크 해두셨다가요. 뭐 새로 뭐 올라오는 게 있으면 보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이거 같은 게 돕니다. 같은 내용이 다르게 도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매체로 가는 거라서 뭐 하나만 보시면 돼요. 하나만 팔로우를 하셔서 최근에 뭐 신청하세요, 뭐 등등등 이게 정책 홍보하는 것들을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시면 아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보시는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 하시면 고용노동부 팔로우 하시고요. 뭐 페이스북 SNS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를 하시고 뭐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블로그 하나 정도는 그냥 면접 때까지 그냥 뜨문뜨문 보시면서 특히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업무 쪽에 뭐가 나오시면 얼커니 해가지고 좀 메모 좀 해놓으시고 아 최근에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따다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리로 하기 되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주요한 건 뉴스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뉴스라는 게 좀 언론을 필터링을 되는데 좀 우호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냥 원 내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건 구글은 이제 구글링입니다. 네이버 검색하시면 이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냥 구글 뉴스 검색을 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근로감독 겸직형 근로감독 뭐 코로나 그죠? 예, 고용노동부 코로나 예를 들자면 뭐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주요하게 업무에 관련된 희망 업무에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최근 정보를 모든 뉴스를 막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러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예, 구글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있잖아요. 아 최근에는 뭐 하나 관련된 게 뭐 뉴스 나온 거 없나 찾아보실 때 좋습니다. 요 얘기가 또 뉴스를 언론을 보다 보면 또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니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뭐 요런 유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최근에는 이제 부정수급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화하는 기준으로 얼마 전에 정의당에서 뭐 이러이러한 사업 하는데 짜웅해가지고 회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수급했다라고 또 국회에서 얘기하시는 바람에 또 발가락 또 한발했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여간 대책 만들겠다라고 이제 나오시고 그랬습니다. 워낙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좀 뿌리는 상황이에요. 실말로 뿌린다는 표현이 좀 맞는데요. 물론 그러느라고 이제 고용노동부 여러분 현직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걸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거는 알겠는데 많이 뿌리다 보면 뭐 부정수급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하게. 예, 그거는 뭐 양날의 그 명암 같은 거라서 빛이 밝으면 어둠도 짙은 법입니다. 다만 이제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정책편에서 보겠지만 그러니까 언론의 비판에서 막 부정수급 많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한 줄로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련돼서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좀 보셔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고용노동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게 하지만 도덕적 해이가 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니까 부정수급 관련 뉴스가 워낙 요즘 많이 나와서 고용노동부가 괜히 뭐 잘못한 것처럼 돼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뭐 그런 뉴스들 있죠. 예, 본인 관련된 부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키워드로 구글링 검색을 해서 그때그때 좀 업데이트를 해놓자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잠깐 보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이것도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국민 홍보 차원으로서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열심히 하는 축에서는 꽤 선두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고용관계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뭐 그런 해설 강의도 있고요. 또 뭐 최근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 안내, 뭐 신청 방법이랑 가이드도 있고요. 뭐 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뭐 코믹하게 해가지고 누구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정책을 소개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항상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셔야지 누가 누르겠습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몇 가지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말제로가 중요하죠. 말제로. 물론 이제 정책 홍보하는 거야. 그냥 정보적인 거니까 그런 거보다는 현직들 얘기, 필드 얘기, 업무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보시면 실제 근무하시는 여러분 선배님들이 나오셔서 뭐 이러쿵저러쿵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많아요. 따라서 그거 좀 보시고 필요한 워딩들은 좀 메모를 해두는 방식으로 해서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는 구체적으로 그냥 봤습니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뭐 봤다 그러면 되게 뭐가 제일 인상적이더냐, 좋더냐, 뭐 고칠 건 뭐가 있더냐 이런 질문들을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뭐 많습니다. 따라서 좀 예시를 좀 들을 수 있는 것 정도는 몇 개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뭐 하루에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어서 뭐 옛날 거는 몇 개 쭉 한번 보시고 이제 구독 눌러 놓으시고 이제 새 거 올라오시면 그때그때 알람이 뜰 테니까 그때 보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중요한 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저는 모든 증여를 다 이렇게 와칭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직업상담직 같은 경우에는 요 블록 여기 안에 직업상담, 진로 탐색 요거 관련된 컨텐츠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거 위주로 일단은 한번 보시면서 예, 또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직업상담직은 여기 하실 때 요것도 있지만 뭐 근데 옛날 취업 성공 패키지나 뭐 이게 좀 말들이 많죠. 뭐 실효성이 있네 없네 또 위탁기관들이 또 도덕적 해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많은데요. 뭐 그런 것들은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또 미담들도 있습니다. 해서 좀 잘 됐어요. 그죠? 도움이 됐어요. 내지는 뭐 등등등. 다 이게 악덕업주들만 있는 건 사실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글링을 좀 하셔서 찾아서 좀 그런 미담 사례나 성공 사례나 이런 예시를 들 만한 것들도 적절하게 좀 구글링을 통해서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떤 분이 봤더니 자기 블로그에다가 장문으로 추상패 과정을 쫙 일기식으로 아주 장기간 썼더랬어요. 제가 사실 그 추상패 처음에 이해한 게 4, 5년 전 얘기인데 본인이 조곤조곤 쓴 거예요. 뭐 뭘 했다 블로그 일기처럼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그분 취업했다는 것까지 이제 곧 취업할 예정이다까지 제가 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 뭐 그 이후로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블로그를 닫았나 못 찾았는데요. 그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 미담 사례들을 좀 확인하시는 거 꼭 좀 같이 껴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 이제 후기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선배들 얼마나 고생하시고 뭐 근로감독관 얘기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도 기본적으로 좀 우수 사례는 아셔야 되는데요. 제 말씀은 대상자는 국민들이 그걸 서비스로 어떻게 좋아졌는지도 또 이게 중요한 말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라도 좀 같이 밸런스를 좀 잡아서 한두 개 정도는 찾아주시면 좋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접 볼 때까지 엔간하시면 KBS 저녁 종합뉴스 정도는 그냥 풀 버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KBS인 이유는 제가 뭐 KBS를 좋아해서는 아니고요. 그래도 뉴스가 그래도 가장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고요. 또 심층 보도도 많이 하고요. 또 뭐 약간 정파적인 게 뭐 조금 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KBS 뉴스를 보시면 좋겠고요. 풀 버전 그러니까 뭐 본방사 사실 거 전혀 없고요. KBS는 뭐 방송에서 10분, 15분 되면 이제 앞에 했던 꼭지부터 쭉 인터넷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냥 연속재생으로 그냥 쭉 보시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좀 보시고요. 또 고용노동이라는 게 뭐 항상 뉴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취업이 어떤 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애뭐 배민 라이더스가 뭐 사고를 당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에서 또 산업재해가 또 났네 이런 뉴스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런 거 그냥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기 관심 분야가 있으면 더 뭐 좀 찾아보시는 건 좋겠으나 적어도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세상 물정을 조금 아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뭐 그때그때 뭐좀 공통적으로 꼭 고용노동이 아니더라도요, 그 말재로가 된 그 공무원 일반이나 공직 일반에 관련된, 뭐 아니면 정책 일반에 관련된 것들이 뉴스 중에 좀 중요한 게 있으면 제가 키워드까지 넣어서 단톡방에도 넣고요. 제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페이스북을 하는 게 뭐 제 개인사는 전혀 없고요. 그냥 뉴스들, 같은 뉴스인데 좀 아카이브를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똑같은 거를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드리니까 혹시 뭐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이면 팔로우를 같이 하시면 뭐 단톡방에 올린 거랑 뭐 같이도 올려져 있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그때그때 봐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튼 뭐 그거는 옵션이고요. 일단은 저녁 종합뉴스, 저녁 종합뉴스는 좀 하나 정도는 봐두자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전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뭐 말할 거리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고용노동은 뭐 말할 재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말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뭘 좀 포인트를 주고 해야 되는가 아마 곧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저랑 좀 일단 정책도 보시고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고 어디 갔지? 네. 고용노동 홈페이지입니다. 일단 뭐 이거 다 설명드릴 건 없겠고요. 보시면 되는데 모바일 버전으로 보지 마시고요. 홈페이지는 PC 버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은 이제 컨텐츠 일부가 안 나오기도 하고 좀 숨어서 있고 그래서 다 찾아보기 좀 힘들어서요. 한 번 정도는 한 3, 40분 이렇게 쭉 한번 탐색하는 시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뭐가 있나 정도. 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배너입니다. 배너에 보면 주요하게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알리고 싶은 사업들의 주요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이따 보시겠으면 고용노동부는 여러 정책이 정말 많습니다. 이따 알려주면 책자 한 권, 이따만한 책자 한 권이 있어요. 책자 한 권. 사업 내용만 갖고도. 그러니까 다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력으로 그냥
그 책자로 있으면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이런 우선순위가 잘 안 잡히는데요. 이런 거 보시면 아 지금 이런 거 좀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고요. 궁금하시면 눌러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홍보 영상은 이게 유튜브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따 유튜브에다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장관 바뀌셨으니까 뭐 장관님 프로필까지 아실 건 없겠고요. 이분도 이제 관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오래 가셨던 분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쭉 읽어보시고 뭐 내용 밑에 뭐 있나 한번 보시고요. 여기 뭐 각 SNS니까 하나 정도는 보시고 한번 둘러보십시오. 뭐 여기 상당히 방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뭐 다 아실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그냥 참고로 좀 보시고 자 다음에 딴 게 아니라 이제 홈페이지 메뉴만 좀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뭐 얘기 나온 김에 민원 섹션입니다. 민원 섹션은 뭐 딱히 뭐 여러분들이 뭐 민원하는 게 아니면 볼 거 없고요. 뭐 지방 고용청 찾기 이런 거는 그냥 구글링해도 나오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국민 참여 관련된 거는 뭐 딴 건 아니고요. 여기 쭉 보시 국민 참여해 보시면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저 밑에 보시면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적극행정 기관별로 다 있어요. 요즘은 뭐 없는 데가 없는데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있는데 카드 뉴스로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거보다는 해당되는 보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돼요. 요때 보도 자료 이거 그냥 홍보용으로 그냥 그래픽해서 뭐 간단하게만 나와 있던데 풀 버전은 해당되는 보도 자료가 밑에서 나와 있거든요. 적극행정 우수 사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상반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고 한두 개 정도 사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두세 개 정도는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 요거는 이렇고요. 다음에 적극행정 자료실에는 아마 공통자료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자료실에 보니까 이게 막 예, 뭐 전체 인사시스템에서 나온 자료들도 막 올라가 있고 뭐 딴 데 뭐 올린 것도 같이 막 올리고 그래가지고 뭐 정신이 좀 사납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거 했더라 이렇게 적극행정 사례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죠? 카드 뉴스로 간단하게 해서 과거의 사례 중에 아 이게 적극행정 사례로 고용노동부에서 뭐 시쳇말로 홍보하거나 미는 거구나 정도 보시고 한두 개 정도 픽업하시는 정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소개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뉴스 소식입니다. 뉴스 소식 섹션에는 뭐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 뭐 하루에 이렇게 막 서너 개씩 예, 뭐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 뭐 다 보실 건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예, 궁금하신 것들이죠. 쭉 최근 거 뭐 다 보실 거 없고요. 본인이 뭐 이쪽 분야에 관심 있다 그러면 쭉 보다가 관심 있는 거 하나 개 찍어서 이게 보시는 것 정도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부담 가질 거 없고요. 아 최근에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좀 봤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는 걸로 언론에 보도 안 되는 사소한 것들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언론보도 설명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언론보도 설명. 여기는 이제 이름 언론보도 설명이라는 표현인데 반론보도죠. 일종의 바로 잡습니다. 뭐 이런 꼭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잘못 알려지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은 최근 거,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문제점, 개선점 이런 거 뭐 관련된 질문들에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봤더니 예, 뭐 이러이러하게 나와서 이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여기를 봤더니 예, 이게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지면 좋겠다. 정확한 정보가 잘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약간의 스토리라인을 잡으셔서 요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뭐 다 하실 거 없고 그게 마찬가지로 본인이 좀 관심 분야나 영역 쪽에 좀 좁혀 가지고요. 뭐 한 6개월 뭐 한 올해 정도 것만 이렇게 쭉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두 개 사례를 드는 건 되게 좋은 예, 말재료 거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정도는 좀 보시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월간 내일이라고 기관주택이 나와 있어요. 월간 내일 한번 다운 받으셔서 요 캐릭터를 바꿨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한번 다운받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사례 또 뭐 보람 있어요 뭐 고마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성공 사례들 또 현장 업무의 애로나 애환 또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자랑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테니 그거 보시고 한두 개 말재료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섹션인데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섹션에는 뭐 딱히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도 여기서 되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체불사업주는 공단을 어느 정도 이상이면 공개가 돼 있거든요. 세금 찬압주도 공개하듯이 그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공공데이터 개방에 여기 보시면 주요 발간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저쪽에 기관 정부 정책 자료랑 같이 곁들여 있는 거라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정책 자료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실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딴 게 아니라 뭐 제가 정리를 다 해놓긴 했어요. 혹시 더 궁금하시면 여기 보시면 대상자별 정책, 분야별 정책해서 아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여기서 보시면 제도들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분류를 쫙 해갖고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참고하실 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시고요. 딴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업무 보고가 있는데 업무 보고는 이따 볼 거니까 한번 보실 거 없겠고요. 여기 정책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것도 옵션인데요. 여기 그 논문 자료들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책 자료에 보시면 음, 그러니까 정책 자료들 있으니까 한번 또 혹시 자기 관련된 분야가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고요. 그 정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여기인 거죠. 주요 발간 자료 여기 있나? 여기네요. 아까 정보 공개 밑에 주요 발간 자료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거랑 헷갈렸는데요. 비슷한 메뉴가 막 섞여 있어요. 여기 메뉴에 보면 오타도 있어요. 예. 나중에 누구 한번 발견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여기 메뉴에 메뉴 이름이 오타가 하나가 있다고 저는 봤는데,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연구 영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연구 영역 보고서. 이게 이제 가장 고급진 이제 고급진 정책 자료입니다. 아주 고급진 정책 자료.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뭐 계산 방안 같은 걸 내가 조금 좀 진짜 잘 해봐야겠다. 좀 공부를 해가면서라도 좀 계산 방안을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렵게 찾지 마시고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외부에다가 뭐 연구기관이나 학교에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계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 영역을 준 거예요. 연구 영역. 그래서 받은 보고서를 공개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셔서 뭐 다 보실 건 아니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좀 보죠. 양이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왜 작년까지는 있는데 올해 거는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올리나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한번 아까 정책 자료실 두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한번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어떤 거를 하셨더라? 예, 여기 어, 음, 예, 아마 후기를 이따 보여드릴 텐데 후기에 어떤 분이 요 논문 근로감독부서 관리자 직무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이겁니다. 이제 근로감독관, 예, 근로개선 지도과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쪽에서 담당하시는 그쪽에 업무가 얼마나 많아지고 얼마나 어떤 부분이 힘들어 상황이어서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용을 보시고 이제 쭉 설명하신 후기를 있다가 제가 일부러 그걸 골랐는데요. 그래서 요거 보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직업 상담도 포함해가지고요. 쭉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리된 자료와 현황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논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급 단위의 말자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 원하신다면 어렵게 찾지 마시고 요걸 기준으로 보시고 또 봤다 하고 아는 척 하셔도 여러분들 관심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정도 생각이 좀 들어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정책 자료는 그 정도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마지막에 기관 소개는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라 뭐 특별하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배너 좀 보시고 아까 그 몇 가 알려드린 거 보도자료 반론 보도 아까 발언된 부분 그거랑 다음에 약간의 논문 뭐 그 정도 좀 참고해 보시고 아까 기관지 사회보호 정도 좀 다운받아서 보시고 여기 뭐 통계 현황도 있고요. 되게 방대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뭐가 다 보실 건 아닌데 되게 어떤 게 있는 정도를 한 번 정도 날 잡고 한번 쭉 한번 보시는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용노동부 이제 본부라고 합니다. 본부, 그러니까 본부 헤드쿼터.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이제 서울지방노동청입니다. 제가 뭐 서울이 아니라 그냥 제일 크니까요. 여기 지방청이죠. 각 시도별로 이제 지방청이 있는데요. 지방청에 들어가 보시면 배너도 같은 게 돌고요.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고요. 구체적인 것들이 좀 미니로 있다 정도의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여기 가시면 뭐 이렇게 특별히 다른 거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따로 보실 건 없겠지만 여기 보시면 조직기관 이런 걸 보시면 이거 제가 교재에다 실어놓기는 했는데 뭐 디테일한 게 좀 궁금하시면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시는 정도,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보니 가까운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맨 앞에 서초가 나와 있길래 센터입니다. 센터 사이트도 본인 집 근처 거 있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뭐 합니다, 뭐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민원 접수받고 이렇게 안내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멀리 가시는 것보다는 자기 지역 거를 한번 좀
보시고 나중에 탐방하실 때 혹시 가시게 되실 때 그런 걸 좀 한번 리뷰하신 다음에 가시면 훨씬 더 좀 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안목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시고 가시는 걸 되게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뭐 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뭐 없겠고요. 그 정도입니다.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여기 워낙 오래된 블로그이기 때문에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뭐 다 보실 거 없고요. 뭐 최근 뭐 한두 달, 뭐 서너 달 올해 거 이렇게 쭉 역으로 보시면서 이런 거 했구나 정도 그냥 눈대중으로 보시고 또 많이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좀 나중에 계속 올라오는 것 정도 아카이브 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고용노동부 이제 유튜브인데요. 예, 메인으로 심청수기 송은아버님을 재밌는 걸 좀 해보려고 좀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예, 이벤트 이런 것도 좀 참여해 보시고요. 예, 최근 영상 올라왔고 이거는 이제 이따 보시면 디지털 사업, 예,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지금 홍보한 것이고요. 뭐 재밌게 홍보한 것도 있고, 예, 고대한 뉴스, 그죠? 요거는 이제 뭐 이러저러 실무자들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러저러하게 얘기를 들어드는 정책 소개 사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랜선 노동법, 이거는 저는 예전에 뭐 초창기 때 좀 많이 봤었어요. 일부러라도 노동법이라는 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참 예, 복잡하거든요. 조문을 하는데 한 줄인데. 뭐 5만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해석 뭐 지침 뭐 복잡한데 한번 몇 개 정도 궁금하신 것들을 좀 눌러보시고 한번 공부도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십시오. 뭐 정책 관련된 거 여기 레알 노동법도 저는 예전에 뭐 재밌게 봤었는데요. 한번 눌러보십시오. 예. 다음에 취업 특강도 올라왔네요. 보니까 취업 특강 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지 않아가지고 한번 등등등 예, 참고로 보십시오. 근데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예, 보시면 예, 너무 많아서 좀 정신이 없기는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골라서 몇 개 정도 아까 말재료 자기 관심 있는 분야 정도 보시고 특히 이제 새 영상 올라오시면 먼저 보시고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자가 몇 명인가 볼까요? 구독자가 7만 명이면 7.2만 명이면 정부 부처 중에는 꽤 높은 편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누르셔가지고 제가 예, 7만 예, 2,456번째 구독자인 것도 좀 알려주시고 좀 예, 이러저러하게 좀 말재료를 좀 활용하실 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는 말재료가 하도 너차고 넘쳐가지고요. 너무 처음 욕심 부리시면 뭐 괜히 뭔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략적으로 아시고 본인이 관심 영역으로 조금 좁히시고 또 관심 영역이 너무 좁게 가시면 안 돼요. 조금 넓게 좀 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다시 또 조금 넓은 데서도 또 특별하게 또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이게 좀 단계별로 좁혀가는 느낌으로 해서 좀 범용으로 대응이 되실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지 막 조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 막 대립답하시면 나중에 때 연관되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질문에 대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라운드업 한번 하시고 좁히고 예 분야 좀 좁히고 특정 사업으로 좀 좁히고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하시면 좋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아이고 어디 갔지? 예,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직렬 전문생 플러스북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참고하실 만한 거나 뭐 예를 들자면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자료들은 따로 여기다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이 역시도 옵션입니다. 그죠? 그냥 옵션이니까 한번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좀 눌러보시고 찾아보시고요. 또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뉴스 같은 경우도 혹시 강의 이후에 있으면 여기에도 뭐 단톡방에도 올려드리고 이제 여기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때 그냥 한번 북마크 해주셨다가 참고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카페는 제가 카페 수강 자료에 보시면 이따 소개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고용직렬 상담직이라고 이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통되는 건 별도의 게시판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직렬별 게시판들 그래서 나중에 후기 지난해 선배들 이제 오디오로 녹음한 면접 예, 코칭 과정들, 예, 제가 뭐 이러저러하게 코칭했던 얘기들 오디오까지 여기다가 직렬별로 차근차근 쌓아놓고요. 나중에 모의 문제 직렬별 이것도 다 여기다 쌓아놓을 거니까 요거 항상 꼭 카페 등업 안 하셨으면요. 반드시 수강회원분들은 등업하셔서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예, 말재료 탐색을 좀 먼저 마치겠고요. 이따 이거 끝나고 나서 앞에 질문 아카이브 조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후기 사례들 간단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그 앞에 요 뒤에 후기들이 좀 몇 개를 골라놨습니다. 그 후기는 좋아서 고른 게 아니라 대표적인 거를 좀 골라놓고 질문 패턴이나 또 고용노동부 여러분 준비한 말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엔간하시면 요 뒤에 후기들 다음 강의 들으시기 전에 요 뒤에 후기들을 한번 쭉 한번 눈대중으로 쭉 한번 비교해서 뭐
뭐 양이 좀 적은 양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쭉 한번 읽으신 다음에 이후에 케이스 스터디 사례 분석, 과목별 사례 분석, 고용노동이나 직업상담제 보실 때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앞에 약간 인트로덕션 비슷하게 마무리를 좀 짓고요. 이어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